안녕하십니까? 기술을 통찰하고 기술을 투자로 연결하는 주식 R&D랩입니다. 오늘은 급등 테마가 아니라 기술의 깊이와 사업의 확장성,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의 실제 행동을 통해 바이오 기업의 가치를 다시 보게 만드는 세 기업을 차분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앱클론, ENCell, 지시셀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이 세 기업이 단순한 기대주를 넘어 중장기 관점에서 다시 언급되고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큰 흐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증시는 반도체와 대형 수출주가 쉬어가는 구간에 들어섰고 자금은 다시 기술 기반 성장주, 특히 임상과 특허, 글로벌 파트너십이 확인된 바이오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지금 오르는 바이오 기업은 기대만으로 오르는가, 아니면 누군가 실제로 돈과 시간을 걸고 있는가? 오늘 세 기업은 바로 이 질문에 답을 줍니다. 첫 번째는 앱클론입니다. 앱클론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부터 던져보겠습니다. 신약 개발에서 진짜 신뢰는 언제 확인되는가?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글로벌 파트너가 적응증을 늘릴 때입니다. 앱클론의 항체 기술에서 나온 HER이 표적 항암 후보물질 AC101, 즉 중국 파트너 헬리우스의 HLX22는 현재 임상 개발 속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헬리우스는 HLX21을 기존 표준 치료인 트라스투즈맙과 화학요법에 병용해 췌장암 1차 치료 임상 이상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HLX22의 적응증은 6개로 확대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히 임상을 하나 더한다가 아닙니다. 췌장암은 치료제가 극히 제한적이고 실패 확률이 높은 영역입니다. 이런 암종의 글로벌 파트너가 임상을 확장한다는 것은 기존 임상에서 내부적으로 의미 있는 신호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HLX22의 기술적 핵심은 이른바 이중 차단 기전입니다. 쉽게 말해 기존 HER이 항체가 암세포 표면에 붙는 데서 끝난다면 HLX22는 그 HER를 세포 안으로 끌어들여 파괴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헬리우스 자료에 따르면 트라스투즈맙 병용 시 HER이 내재화 효율이 최대 80% 수준까지 상승합니다. 이는 항체 치료제에서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여기서 투자자 입장에서의 반전이 나옵니다. 앱클론은 직접 임상을 끌고 가는 회사가 아닙니다. 대신 매출의 5%를 로열티로 받는 구조입니다. 즉 헬리우스가 적응증을 하나 늘릴 때마다 앱클론의 잠재 수익풀도 자동으로 커집니다. 유방암 시장은 연간 약 80조 원, 췌장암 시장도 2034년에는 13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임상이 성공할 경우 앱클론은 비용 부담 없이 파이프라인 가치 상승을 공유하는 구조입니다. 기대와 함께 임상 실패 시 속수무책이라는 안타까움도 공존하지만 파트너의 공격적 행보 자체가 기술 신뢰의 증거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는 ENCell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희귀질환 치료제에서 진짜 장벽은 무엇인가? 임상보다 먼저 오는 장벽은 특허입니다. ENCell은 차세대 줄기세포 치료제 ENE를 활용한 샤르코 마리투스병 치료 용도에 대해 미국 특허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특허 존속 기간은 2042년까지입니다. CMT는 전 세계 인구 2,500명 중 1명꼴로 발생하지만 근본 치료제가 없는 희귀 유전질환입니다. 환자 수는 적지만 치료제가 나오면 독점적 가격 설정이 가능한 시장입니다. ENCell의 핵심 기술은 ENCT라는 독자 배양 기술입니다. 이 기술로 생산된 중간엽 줄기세포가 신경재생과 근육기능 회복에 효과를 보인다는 점을 특허로 묶었습니다. 이미 유럽과 호주에서 특허를 확보했고 이번 미국 특허 등록은 글로벌 라이선싱 협상에서의 결정적 무기가 됩니다. 여기에 ENE는 미국 FDA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느껴지는 감정은 분명합니다. 희귀질환 환자에게는 기대와 희망이고 투자자에게는 시간은 걸리지만 성공 시 폭발력이 크다는 기쁨입니다. 동시에 줄기세포 치료제 특성상 임상 비용과 규제 리스크가 크다는 안타까움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특허 희귀의약품 지정 글로벌 시장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갖춘 국내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지시셀입니다. 지시셀을 볼 때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임상 중단은 실패인가 전략인가? 지시셀은 HER이 양성 유방암위암을 대상으로 한 카 NK 치료제 AB201의 국내 임상 일상 IND를 자진 취하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악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를 첨단 재생 바이오법을 활용한 연구자주도 임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식약처 주도의 일반 임상 대신 병원 중심의 임상으로 빠르게 초기 유효성 데이터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카 NK는 기존 카티 대비 부작용이 적고 대량 생산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직 글로벌 표준이 확립되지 않은 영역입니다. 지시셀은 시간을 오래 끄는 임상보다 빠르게 데이터를 확보해 다음 단계를 설계하려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시장의 기대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전략 수정 능력 자체가 기술 기업의 생존력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바이오 투자에 대한 핵심 포인터를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 축으로 항체 치료제는 어디까지 진화했는가? 이 축에서 대표적인 기업이 앱클론입니다. 항체 치료제는 이제 단순히 암세포 표면에 붙는 단계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하고 있습니다.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붙은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앱클론의 항체 기술에서 나온 후보물질은 암세포 표면에 HER이 단백질을 붙잡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단백질을 세포 안으로 끌어들여 스스로 분해되게 만드는 효율을 크게 높입니다. 이를 이중 차단 기전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암세포가 성장에 쓰는 스위치를 떼어내버리는 방식입니다. 이 기술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신호는 기술을 도입한 글로벌 파트너가 적응증을 계속 늘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방암, 위암을 넘어 췌장암까지 확장된 임상은 기술이 내부적으로 의미 있는 효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면 불가능한 선택입니다. 여기서의 반전은 이 기술의 성공 여부가 앱클론의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앱클론은 임상 비용을 직접 지지 않고 성공 시 매출에 연동된 로열티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기술이 확장될수록 회사의 잠재 가치는 자연스럽게 커지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기술 축으로 희귀질환에서 줄기세포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 축에서는 ENCell이 핵심입니다. 희귀질환 치료 기술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환자가 적은데 왜 글로벌 제약사들이 관심을 가지는가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치료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ENCell이 개발 중인 줄기세포 치료제는 말초신경이 서서히 망가지는 난치성 유전질환을 타깃으로 합니다. 환자 수는 많지 않지만 성공하면 사실상 대체제가 없는 시장이 됩니다. 기술적으로 중요한 점은 ENCell이 단순히 줄기세포를 사용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핵심은 줄기세포를 일정한 품질로 배양 관리하는 기술에 있습니다. 이 기술이 미국 특허로 등록됐고 보호기간은 2042년까지입니다. 즉, 약 하나가 아니라 기술 플랫폼 자체를 장기간 독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느껴지는 감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치료제가 없던 환자에게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는 기대와 기쁨입니다. 다른 하나는 줄기세포 치료 특성상 임상에 시간이 걸리고 불확실성이 크다는 안타까움입니다. 하지만 특허와 희귀의약품 지정은 이런 시간을 버틸 수 있는 강력한 방어막이 됩니다. 세 번째 기술 축으로 면역세포 치료는 왜 전략이 바뀌는가? 이 축에서는 지시세를 중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면역세포 치료 기술을 볼 때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임상을 중단했다는 건 기술이 실패했다는 뜻인가입니다. 지시셀은 HER이 양성암을 대상으로 한 CAR-NK 치료제 임상 계획을 자진 취하했지만 개발 자체를 멈춘 것은 아닙니다. 대신 병원 중심의 연구자 주도 임상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더 빠르게 초기 환자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CAR-NK 치료는 기존 CAR-T 치료보다 부작용 가능성이 낮고 대량 생산에 유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직 글로벌 표준이 완전히 자리 잡지 않은 영역입니다. 지시셀은 긴 임상 절차보다 먼저 사람에게서 실제로 어떤 신호가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여기서의 반전은 임상 중단이 기술 포기가 아니라 개발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실망이 나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실패 비용을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 전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술을 통찰하고 기술을 투자로 연결하는 주식 R&D랩에서 설명한 지식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합니다.